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보험 분야는 과거 구파상과 달리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를 제출받고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 또는 해지 환급금 증명서를 파악해야 하는 등 업무가 폭증하였는데, 보험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 이전에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기껏해야 채무자가 제출한 은행 금융거래 내역서를 살펴 보험료가 자동 이체될 경우에 해당 보험에 대한 환급 내역서를 제출받거나 채무자의 우편물을 통해서 보험 가입 사실을 파악해서 추적해야 했으므로 우편물 관리 업무가 관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이후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은 후에는 채무자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모든 보험을 일괄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우체국 보험은 파악되지 않는데 건강이 악화된 채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실제로 우체국 보험을 한수한 예는 별로 없으므로 일부 우체국 보험료가 이체되더라도 문제 삼을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누가 출연해서 부담하는가가 환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과거보다 조사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채무자 대부분이 중년층 이상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번거롭더라도 직접 협회를 방문시켜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토록 잘 설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은 실제 계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들이라면 관계가 악화되어 잘 발급받을 수 없는 채무자도 있으므로 관제인 재량하에 다른 모든 사정을 파악해서 적절히 불제출 사유가 정당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액의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고 그마저도 약관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게 보험회사가 신용대출에 기하여 상계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계 적성에 놓이기 위해서는 관제인 내지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하므로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관제인은 환가 포기 신청 후 종결하면 보험회사는 상계가 불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이의 사유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다액이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약관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해약 환급금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에 기하여 상계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실제로 관제인 중 중앙법원 민사부의 상계 허용 여부에 대하여 재판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계비 범위 내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면, 예를 들어 900만원 미만이라면 환가 포기가 적정할 것이고, 고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은 자녀 내지 배우자, 심지어는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이혼 후에도 채무자가 보험료를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의 흔적을 남기므로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면밀히 살펴서 고액의 은닉 채무자는 철저하게 가려내어 환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간혹 직계가족 내지 배우자가 아닌 형제자매, 처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여 채무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채무자는 관제인 조사 시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제인 직접 면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이한 사례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고액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환가한 사례도 있고, 법인 소유 보험 해약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나 실채무자의 1인 회사이고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채무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환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 해약 환급금을 채권자가 압류 추심한 상태에서 파산 선고된 경우에 과거에는 소액이라도 채권자의 압류 추심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환가한 사례도 있으나, 이제는 그 금액이 면제재산 범위 내라면 환가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경 사례 중 한 10세의 고령의 여성 채무자로 해약 환급금이 485만원이었는데 채권자가 압류 추심한 상태였으므로 대기업에서 직장생활하는 경제적 형편이 되는 아들이 355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한 채무자는 중년의 여성으로 해약 환급금이 740만원이었는데 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없어 최근의 환가 포기 기준에 맞춰 포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사건에서 보험 해약 환급 파산재단에 편입할 정도의 가족들이 생활이 어렵다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 기대이익보다는 채무자의 면책 이후의 건강보호 이익이 우선된다고 보아 포기하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조회 결과서상 서울보증보험증권은 일반적으로는 영업채무자의 계약이행, 계약보증, 대출보증, 휴대폰 본실보험 등에 대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최근 공탁보증보험이 채무자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공탁보증으로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제소 사실을 숨기고 파산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유심히 살펴서 소재기 및 보존처분 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 소송을 당하는 입장, 채무자에게 권유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대리점을 방문시켜 보증보험 공탁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